수가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고구려 사람들은 이 광개토왕을 이 왕 중의 왕인 호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을 보면 이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이 광개토왕의 업적을 아주 화려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광개토왕을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왕의 업적은 이 황천에 달하고 또 그 위력은 사해에 떨쳤다. 자, 이번에는 이 함경남도의 한 절터에서 발견된 이 고구려의 금동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고구려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신 고구려 유물에 나타난 기록들, 태왕, 사해, 천손, 이런 말들은 고구려가 천하를 지배하는 중심 국가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구려에 비해서 수나라는 비록 중국을 통일했지만 나라를 세운 지 17년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수나라가 고구려를 신하의 나라로 칭한 데는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연유로 해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공격을 했던 것일까요? 자,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수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한 고구려 군대는 요서로 향한다. 목표가 된 지역은 영주, 지금의 조양이었다. 지금은 인구 80만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고대의 조양은 여러 나라가 쟁탈전을 벌인 요지였다. 시내로 들어서면 한눈에 띄는 요 탑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조양을 차지하려는 각국의 다툼 속에서 한때 이곳을 장악한 요 나라는 그 기념으로 이처럼 거대한 탑을 세웠다.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양이 당나라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80m 높이의 당탑을 세운 것이다. 이처럼 조양이 중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권이다. 6세기 무렵 조양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시장이 들어서 있었다. 조양을 차지하게 되면 이처럼 거대한 시장권과 교역권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곳은 동북아시아를 분할하고 있던 각 나라 간의 세력 다툼에서도 중요했다. 특히 고구려와 수나라에 있어서 영주, 그러니까 지금의 조양을 중심으로 하는 요서 지역은 완충지대인 동시에 끊임없는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요서를 장악하는 것이 곧 세력의 확장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진출 내지는 거기는 반드시 장악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곧바로 그 본토 내지는 내륙이 중국에서 원래 고구려도 그렇지만 그 침범 내지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항상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를 안 하면 반드시 그거보다 훨씬 더 몇 배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곧바로 경계선이 거의 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출과 그 방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는 대단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요서는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에 있었다. 597년 수문제가 보낸 국서에도 이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당시 요서가 고구려의 영토는 아니었지만 고구려는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말갈과 거란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서 지방이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 그것은 고구려 성의 존재다.
중국의 사서인 자치통감엔 요수 서쪽에 고구려성 무려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고구려가 이 성에서 요수를 건너는 자들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성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요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민시의 한 마을을 찾았다. 고구려 성에 대해 묻는 취재팀에게 주민들은 단번에 위치까지 알려줬다. 주민들의 말을 따라 찾아간 곳엔 과연 뚜렷한 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성벽 위에 올라서면 요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자치통감의 기록에서처럼 요하를 건너는 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历史记载呢，五六罗城呢是在辽水西岸。现在看来呢，这个原来辽河呢离得很近，就在这山的下边东边通过，这个山呢就在那个辽河的西边，所以是根据文献记载，辽水西岸，辽水西呢是正合适，这个位置是确定无疑的。 지금은 군데군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잡초가 우거졌지만 1400년 전 이곳은 요서 지배를 위한 고구려의 거점이었을 것이다. 취재팀이 중국 신민시에서 확인한 고구려성 무려라. 그것은 요하의 서쪽 너머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고구려의 흔적이었다. 중국为南北朝分裂的时候，他已经拿到了这个整个辽东啊，辽河以东都是高句丽占领了的地方。那么辽河以西还是就是非高句丽的了，当然也是其他少数民族了，对吧？在这里占领，但是那个时候很弱。我刚才讲了，那么所以说，高句丽等于虽然高句丽没有占领瀛州，但实际上它的势力在这里很大。 그런데 6세기 후반 수나라가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던 요서 지방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다. 수나라의 거점이 된 곳은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조양이었다. 583년 수나라는 조양의 소수민족 세력을 토벌한 뒤 영주 총관부를 세운다. 이후에 문제는 넷째 아들 양을 병조 총관으로 임명한 뒤 52주를 다스리게 하고 여기에 영주를 포함시켰다. 수나라 4대 총관의 하나였던 병주의 군사력이 영주 총관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주의 군사력을 키운 것이다. 지금 이미 개전 논의가 한참 왕성하고 그리고 군사력 확장 시도가 갑자기 증강하게 된다는 것은 그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그 타겟이 돌고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에 저쪽에서 지금 침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공에 오기 전에 그 침공에 오는 것을 미리 선제에 제압한다라고 하는.